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박지훈은 눈을 떴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마지막 기억은 회사의 차가운 옥상 바닥, 그리고 자신을 밀어버린 강태준의 비웃음이었다. 분명 떨어졌는데 여긴 어디지? 아빠, 일어났어요. 작고 가녀린 목소리가 지훈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7살은 되었을까 싶은 딸 민서가 걱정스러운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서, 내 딸 민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꿈인가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라도 온 건가. 민서야, 쉰 목소리가 겨우 새어나왔다. 지훈은 떨리는 손을 뻗어 민서의 작은 뺨을 어루만졌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빠, 왜 울어요? 또 술 마셨어요. 옆집 김 여사 아줌마가 아빠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하던데. 민서의 말에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술김 여사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도박, 술, 그리고 끝없는 빚, 아내 은하의 실망한 얼굴, 그리고 결국 그를 떠나버렸던 모습까지. 이건 과거잖아.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과거였다. 믿을 수 없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건가? 그것도 모든 것을 망쳐버렸던 바로 그 시점으로 지훈은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낡고 허름한 반지하 방, 곳곳에 널린 술병과 담배꽁초,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은 그가 기억하는 그 해, 그 달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빠, 어디 아파요? 얼굴이 하얘요. 민서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지훈은 다시 한번 민서를 끌어안았다. 이 작은 아이를 다시는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리라. 전생에서처럼 돈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아이의 웃음을 빼앗지 않으리라. 아니, 민서야, 아빠 괜찮아. 그냥 아주 긴 꿈을 꾼 것 같아. 그는 민서를 안심시키려 애써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은 복잡했다. 강태준,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명성그룹을 집어삼키려 했던 그의 야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자신을 무참히 제거했던 그 순간, 청룡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등에 업고 있었던 강태준을 상대로 복수라니. 지금의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번 생은 다를 것이다. 민서를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빠, 배고파요. 엄마가 오늘 늦는다고 했는데. 민서의 말에 지훈은 정신을 차렸다. 맞다. 이 시기에 은하는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아내에게 생활비 한 푼 주지 않고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었지. 민서야, 아빠가 뭐라도 해줄게. 냉장고에 뭐 있니? 냉장고를 열자 참담함이 밀려왔다. 먹을 것이라고는 시들어가는 야채 몇 가지와 계란 2-개가 전부였다.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나오는 것은 먼지와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뿐.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때 전생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로또. 분명 이 시기에 엄청난 당첨금이 쌓였던 로또 번호가 있었다. 재미삼아 기억해두었던 그 번호. 만약 그 기억이 정확하다면. 민서야,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금방 돌아올 테니까 꼼짝 말고 집에 있어. 알았지? 지훈은 민서에게 다짐을 받고 황급히 밖으로 나섰다. 복권 판매점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 겨우 로또 한 게임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했다. 손이 떨렸다. 만약 이 기억이 틀리다면, 이 작은 희망마저 사라진다면. 떨리는 손으로 전생의 기억 속 번호를 마킹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옆집 김 여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잔소리를 시작했다. 박서방, 또 술 마시러 가는 길인가 어휴. 저러니 은하가 고생이지.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정신 좀 차리게. 예전 같았으면 못 들은 척 지나치거나 짜증을 냈겠지만 지금의 지훈은 달랐다. 그는 김 여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앞으론 달라지겠습니다. 김 여사는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 당장 누가 자신을 믿어줄 리 없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집에 돌아오니 민서가 텔레비전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지훈은 민서 옆에 앉아 남은 계란으로 겨우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주었다. 민서는 허겁지겁 계란 프라이를 먹으며 지훈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아빠, 오늘 좀 이상해요. 하지만 좋아요. 민서의 말에 지훈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래, 이것만으로도 돌아온 의미가 있었다. 밤늦게 은하가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다. 지훈을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또 술 마셨어, 민서는. 밥은 먹였고. 아니, 안 마셨어. 민서 저녁도 먹였고. 당신도 저녁은 먹었고. 은하는 놀란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뀌었다. 갑자기 왜 이래? 또 무슨 사고 쳤어? 아니면 돈 떨어졌어? 아니야. 은하야, 정말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가 너무 한심하게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은하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동안 쌓인 불신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리라. 지훈은 조용히 은하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피곤할 텐데 어서 씻고 쉬어. 은하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욕실로 들어갔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로또 당첨 발표 생각뿐이었다. 만약 당첨된다면 최소한의 자금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발판 삼아 전생의 지식을 활용한다면 주식시장, 그곳이라면 강태준에게 복수할 힘을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색하지만 민서의 아침밥을 챙겨주고 등교하는 모습까지 지켜보았다. 민서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기분 좋은 듯 연신 지훈에게 말을 걸었다. 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올 거죠? 나랑 놀아줘야 해요. 그럼 아빠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민서를 보내고 난 뒤 지훈은 곧장 신문 가판대로 달려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쳐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하나, 둘, 셋. 숫자들이 하나씩 맞아 들어갈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까지. 맞았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 1등이었다. 전생의 기억이 정확했던 것이다. 엄청난 액수의 당첨금. 이걸로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정도였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민서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강태준에게 복수할 수 있는 첫걸음이었다. 지훈은 당첨된 로또 용지를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의 두 번째 인생. 그리고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복수심과 뜨거운 부성의 사이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과거에 박지훈은 죽었다. 이제 새로운 박지훈으로 살아갈 것이다. 더 강하고, 더 냉철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딸을 지키는 아버지로서. 로또 1등 당첨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세금을 제하고도 박지훈의 손에 쥐어진 돈은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것 같던 거금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빚부터 청산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협박과 폭언을 일삼던 이들이 돈다발 앞에서는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다. 돈의 힘이란 이토록 강력하고도 허무한 것이었다. 빚을 모두 갚고 나니 제법 큰 돈이 남았다. 지훈은 낡은 반지하 방을 벗어나 민서와 은하가 조금이라도 편히 지낼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아직은 월세였지만 이전에 지옥 같던 환경에 비하면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민서는 새집이라며 방방 뛰었고 은하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훈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해 보이는 돈 의심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 돈 정말 로또 당첨된 거 맞아? 당신 혹시 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지? 지훈은 묵묵히 로또 당첨금 지급 영수증을 내밀었다. 은하는 영수증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안심하는 듯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기 쉬우니까. 알아, 나도 알아. 은하야, 이제 다시는 너랑 민서 힘들게 안 할 거야. 약속할게.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은하와 민서에게 생활비로 넉넉한 돈을 건네주었다. 은하는 놀라면서도 그의 진심을 조금씩 느끼는 듯했다. 안정적인 주거와 최소한의 생활 자금이 마련되자 지훈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바로 주식 투자였다. 전생에서 그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며 주식 시장의 생리를 익혔다. 그리고 그 지식은 현재의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가장 먼저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 그리고 남은 자금의 일부를 투자금으로 설정했다. 그의 첫 번째 타겟은 가온전자였다. 전생의 기억에 따르면 가온전자는 곧 엄청난 기술 개발 발표와 함께 주가가 폭등할 예정이었다. 지금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중소기업이었지만 지훈은 그 미래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투자는 신중해야 했다. 아무리 확실한 정보라도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었고 자신의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가온전자의 재무제표와 시장 동향, 관련 뉴스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전생의 기억과 현재의 정보를 교차 검증하며 확신을 높여갔다. 아빠, 요즘 맨날 컴퓨터만 봐요. 나랑 안 놀아주고. 민서가 그의 옆에 다가와 볼을 부풀리며 투덜거렸다. 지훈은 잠시 컴퓨터에서 눈을 떼고 민서를 번쩍 안아 올렸다.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요즘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거든. 민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면 돈 많이 벌어야 하잖아. 정말요? 그럼 나 로봇 강아지 사줄 수 있어요. 그럼 로봇 강아지보다 더 멋진 것도 사줄 수 있지. 지훈은 민서의 임에 혀를 하며 웃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드디어 가온전자에 투자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한 날, 지훈은 신중하게 매수 주문을 넣었다. 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손에 땀이 찼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철했다. 투자를 시작하자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특히 과거 그의 한심한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보냈다. 과거 도박판에서 어울렸던 마 사장이라는 자는 지훈이 주식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다.
여의, 박서방 로또 맞았다더니 그 돈으로 주식 나부랭이에 손을 댔다고 하하하 자네가 주식을 알면 지나가는 개도 알겠다. 그 돈 나한테 빌려줬으면 이자라도 두둑이 쳐줬을 텐데. 쯧쯧. 아까운 돈만 날리겠구만. 마 사장은 기름진 얼굴로 낄낄거리며 지훈의 어깨를 툭툭 쳤다. 예전 같았으면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주눅 들었을 지훈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제 돈 제가 알아서 합니다. 신경 꺼주시죠. 지훈의 싸늘한 대답에 마 사장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었다. 해오, 로또 좀 맞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그래.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고. 나중에 돈 다 날리고 울며불며 찾아오지나 마시게. 마 사장은 침을 뱉고 돌아섰다. 지훈은 그의 뒷모습을 차갑게 응시했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에게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었다. 결과로 증명하면 될 일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시장은 지훈의 예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온전자의 주가가 조금씩 꿈틀거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 공시가 터져 나왔다. 시장은 열광했고 가온전자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다.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내달렸다. 지훈의 계좌 장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 투자했던 금액의 몇 배, 몇십 배로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그는 짜릿한 희열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첫 번째 도박과도 같았던 투자가 성공한 것이다. 그는 적절한 시점에 가온전자 주식을 매도하여 막대한 수익을 실현했다. 그리고 다음 투자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세빛전자였다. 세빛전자 역시 현재는 부실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곧 외국 자본의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과 함께 반등할 운명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물론 그의 이런 행보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다. 갑자기 큰 돈을 벌어들이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선들이 늘어났다. 특히 과거 그에게 무시당했던 마 사장 같은 이들은 어떻게든 그의 성공을 깎아내리려 안달이었다. 저놈, 분명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게 틀림없어. 아니면 작전 세력이랑 붙어먹었거나 저런 놈은 당장 조사해봐야 해.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지훈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서와 은하, 그리고 강태준에 대한 복수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증권사 객장에서 투자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지훈은 우연히 증권사 투자상담 창구에서 일하는 마동희 팀장과 마주쳤다. 마 팀장은 업계에서 나름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지만 최근 지훈의 놀라운 투자 성공률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박지훈 고객님, 요즘 수익률이 대단하시던데요. 혹시 특별한 투자 비결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요즘 시장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데 말입니다. 마 팀장의 말투에는 약간의 경계심과 함께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비결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위험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좋은 정보 있으시면 저희에게도 살짝 귀띔 좀 부탁드립니다. 하하, 마 팀장은 너스레를 떨었지만 지훈은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판단과 전생의 기억만을 믿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세빛전자에 대한 분석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조만간 매수 타이밍이 올 터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장호가 늘어날수록.
그의 복수 계획도 한 걸음씩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복수는 뜨겁게 시작하되 차갑게 끝내야 한다는 것을 전생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강태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세력,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은하는 여전히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고 돌아왔다. 지우는 그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은하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했다. 갑자기 생긴 돈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자존심 때문일지도 몰랐다. 은하야, 이제 식당 일 그만둬도 괜찮아. 내가 번 돈으로도 우리 세 식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아직은 당신을 완전히 믿기가 어려워요. 은하의 솔직한 말에 지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묵묵히 은하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언젠가는 그녀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밤이 깊었다. 민서는 이미 꿈나라로 떠났고 은하도 고단한 몸을 뉘었다. 지우는 홀로 어두운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아스라이 빛나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강태준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을 터였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기다려라. 강태준, 내 놈의 비웃음을 다시 듣는 날 나는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의 눈에는 절박한 희망의 불씨와 함께 냉혹한 복수의 그림자가 동시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그는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한 굶주린 늑대와 같았다. 세빛전자에 대한 투자 역시 대성공이었다. 외국 자본 유치설이 현실화되면서 주가는 연일 폭등했고 박지훈은 또 한 번 막대한 수익을 거머쥐었다. 그의 계좌 장원은 이제 웬만한 중소기업 자본금에 육박할 정도였다. 사람들은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가 한 번 거론한 종목은 다음날 어김없이 급등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자금이 두둑해지자 지우는 월세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근교에 아담한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민서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도 딸린 집이었다.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민서는 강아지처럼 마당을 뛰어다녔고 은하의 얼굴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식당 일을 하지 않았다. 지훈이 강권하기도 했지만 그의 변함없는 모습과 경제적 안정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성공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은하의 남동생, 즉 지훈의 처남인 김민주는 여전히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민주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고지식하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었다. 과거 지훈이 누나에게 저지른 만행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성공도 그저 운이 좋았거나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 치부해버리곤 했다. 매형,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과거가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누나랑 민서한테 더 잘하세요. 다시 한번 눈물 흘리게 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새집들이 날 민주는 굳은 얼굴로 지훈에게 경고했다. 지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다니던 대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악성 루머와 함께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적인 공매도가 시작된 것이었다. 민준은 회사의 미래를 믿고 자신의 퇴직금 중간 정산분과 대출까지 받아 자사주에 투자한 상태였다. 순식간에 그의 투자금은 반토막이 났고 그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망했어. 다 끝났다고. 민주는 술에 취해 지훈의 집을 찾아와 하소연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의 의도적인 주가 조작이었고, 며칠 뒤 회사 측의 강력한 반박과 자사주 매입 공시로 인해 주가는 다시 급반등할 예정이었다. 민준아,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회사 동료들은 난리인데 어떡하면 좋지? 매형 평소 지훈을 무시하던 민준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지금 팔면 안 돼. 오히려 물을 타야 할 시점이야. 내가 보기엔 이건 의도적인 누르기야. 며칠 안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매형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민준은 발끈했지만 지훈의 확신에 찬 눈빛에 인해 말문이 막혔다. 그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지훈의 조언대로 추가 매수를 감행했다. 물론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다. 그리고 며칠 뒤 지훈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회사 측의 강력한 대응으로 주가는 V자 반등을 시작했고 민준의 계좌는 손실을 만회하고 오히려 큰 수익을 기록하게 되었다. 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단순한 운이라고 하기에는 지훈의 예측이 너무나 정확했다. 매형, 정말 감사합니다. 매형 아니었으면 전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민준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앞으로는 투자할 때 신중해. 그리고 이런 기회가 항상 오는 건 아니니 명심하고. 이 일을 계기로 민준은 지훈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의 투자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틈만 나면 지훈에게 주식에 대해 물었고 지훈은 귀찮아하면서도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었다. 한편 지훈은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고급 바둑 클럽인 홍은다원에 들렀다. 전생에서 그는 프로기사급의 바둑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에 치여 바둑을 멀리한 지 오래였다. 문득 바둑돌의 감촉이 그리워진 것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설화쉐화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젊은 여성 기사 이뮤진을 만나게 되었다. 유진은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바둑 실력으로 유명했지만 성격이 차갑고 도도하기로도 정평이 나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지훈이 혼자 복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의 심상치 않은 기풍에 흥미를 느꼈다. 한 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유진의 갑작스러운 대국 신청에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승낙했다. 오랜만에 두는 바둑이었지만 그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대국은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지훈의 반집승이었다. 유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그의 실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이다. 대단하시군요. 혹시 프로 생활을 하셨었나요? 아닙니다. 그저 취미로 즐기는 정도입니다. 지훈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유진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날 이후 유진은 종종 지훈에게 대국을 신청했고 두 사람은 바둑을 통해 미묘한 우정을 쌓아갔다. 유진은 지훈의 바둑뿐만 아니라 그의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재력가 집안의 딸이었고 때때로 지훈에게 투자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지훈은 그녀에게 몇 가지 유망한 투자처를 알려주었고 유진은 그의 조언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 또 다른 인연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지훈은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목격했다. 오만한 태도의 젊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중재하려 했다. 젊은 운전자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날렸다. 뭐야? 당신 끼어들지 말고 갈 길이나 가시지. 그는 바로
대룡건설 사장의 외아들인 최시우였다. 아나무인으로 유명한 재벌 2세였다. 전생의 지훈이었다면 그대로 물러났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사과부터 하시죠. 명백히 당신 잘못으로 보이는데.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최시우는 더욱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훈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위협하려 했다. 그때 마침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나타나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최시우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지훈을 노려보며 경고했다. 오늘 일 기억해두겠어. 당신 같은 인간이 누굴 건드렸는지 곧 알게 될 테니. 며칠 뒤 지훈은 대룡건설로부터 황당한 내용의 고소장을 받았다. 최시우가 사고 당시 지훈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명백한 거짓이었지만 대룡건설의 법무팀은 막강했다. 지훈은 골치 아픈 싸움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그때 임유진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의 집안은 대룡건설과도 어느 정도 연줄이 있었던 것이다. 유진의 중재와 함께 지훈이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해둔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최시우의 고소는 취하되었다. 오히려 최시우는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궁지에 몰린 최시우의 아버지 최 사장은 직접 지훈을 찾아와 사과했다. 그리고 아들의 잘못을 꾸짖으며 지훈에게 합의를 요청했다. 지훈은 최 사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해 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최시우는 지훈 앞에서 한풀 꺾였고 오히려 그의 대담함과 위기대처 능력에 감탄하게 되었다. 훗날 최시우는 지훈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된다. 은하는 이런 지훈의 변화와 그를 둘러싼 새로운 관계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었다. 더 이상 술에 취해 폭언을 하지 않는 남편, 딸에게 다정한 아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능력 있는 남자. 그녀가 한때 꿈꿨지만 포기해야 했던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은하는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물었다. 당신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예전의 당신이 아닌 것 같아. 지훈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은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과거의 나는 죽었어. 은하야, 지금의 나는 오직 당신과 민서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되찾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애정과 함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은하는 그의 마지막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마주 잡을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불신의 강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지훈의 아버님, 즉 민서의 할아버지 생신날이 다가왔다. 과거 지훈은 장인의 생일조차 챙기지 않는 무심한 사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고급 한정식 식당을 예약하고 장인 어른을 위한 값비싼 선물도 준비했다. 장인과 장모는 사위의 변화에 어색해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 지훈이 과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은하와 민서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을 때 장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서방,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네.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 잘하면 되네. 김민준 역시 누나와 조카를 힘들게 했던 매형을 용서하고 이제는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 무너졌던 가족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지훈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가장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바로 명성그룹. 그리고 그곳에서 암약하고 있을지 모를 과거의 악연이었다.
가족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경제적으로도 확고한 기반을 다진 박지훈은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의 악연과 마주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강태준과 그가 속한 거대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지만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바로 전생에서 자신이 몸담았고 또한 강태준의 먹잇감이 되었던 명성그룹의 현재 상황이었다. 명성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였지만 창업주인 이 회장의 갑작스러운 실종 이후 경영권 분쟁과 내부 암투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전생의 기억에 따르면 이 회장의 실종 배후에는 강태준이 있었고 그는 명성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지훈은 명성그룹 내부 정보를 얻을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과거 자신과 함께 일했던 후배이자 이 회장이 각별히 아꼈던 인재 이서연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서연은 현재 명성그룹의 젊은 임원으로 이 회장의 실종 이후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내 정치와 거대한 음모 속에서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는 듯했다. 지훈은 이서연에게 접근할 방법을 고민했다. 정체를 숨긴 채 그녀를 돕고 동시에 명성그룹 내부의 정보를 얻어야 했다. 고심 끝에 그는 다소 파격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이서연의 개인 운전기사로 위장 취업하는 것이었다. 막대한 자산을 가진 그가 일개 운전기사로 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지만 이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이서연에게 접근하고 그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했다. 그는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평범한 이력서를 통해 이서연의 운전기사 채용에 지원했다. 뛰어난 운전 실력과 과묵하고 믿음직스러운 인상 덕분에 그는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었다. 이서연은 처음에는 새로운 운전기사인 박지훈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수많은 직원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지훈에게서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예리한 통찰력,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한 대처 능력, 그리고 때때로 무심코 던지는 조언들이 단순한 운전기사의 그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박 기사님, 혹시 예전에 다른 일을 하신 적 있으세요? 왠지 보통 분 같지가 않아서요. 어느 날 퇴근길 차 안에서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서연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훈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신뢰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편 명성그룹 내부에서는 이서연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명성그룹의 부사장이자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 이진상이 있었다. 이진상은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전생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강태준과 은밀히 결탁하여 명성그룹을 넘기려 했던 장본인이었다. 이진상은 사사건건 이서연의 발목을 잡았고 온갖 모함과 이간질로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서연은 연일 계속되는 공격에 지쳐갔지만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며 이서연을 도울 기회를 엿보았다. 그는 단순한 운전기사의 역할을 넘어 때로는 조언자로, 때로는 해결사로 나서며 그녀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한 번은 이진상이 중요한 계약건에서 이서연에게 불리한 조항을 몰래 삽입하려는 것을 지훈이 우연히 발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에게 귀띔하여 계약 파기를 막았다. 또한 이서연이 이진상의 계략에 빠져 공영에 처했을 때 지훈은 자신의 인맥,
이뮤진과 최시우를 동원하여 은밀하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뮤진은 자신의 집안이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이진상에게 압력을 가했고, 최시우는 대룡건설의 정보망을 통해 이진상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도움들은 모두 지훈의 철저한 계획에 익명으로 전달되었기에 이서연은 누가 자신을 돕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박 기사님, 고맙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또 한 번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혹시 저를 돕는 분이 누군지 짐작 가는 데라도 있으신가요? 이서연은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물었지만 지훈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이사님께서 워낙 능력이 뛰어나시니 하늘이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서연은 그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져갔다. 박지훈이라는 인물은 알면 알수록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지만 동시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아군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훈은 이서연을 돕는 한편 명성그룹 내부의 정보를 차곡차곡 수집해 나갔다. 이진상의 비리, 강태준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실종된 이 회장의 행방에 대한 단서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거대한 음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예상대로 명성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이진상을 앞세워 내부를 혼란시키고 동시에 외부에서는 주가 조작과 악성 루머 유포를 통해 명성그룹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다. 지훈은 강태준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명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최전선에는 이서연이 있었고 자신은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원하며 칼날을 갈아야 했다. 어느 날 밤, 이서연은 이진상이 설치한 함정에 빠져 납치될 위기에 처했다. 퇴근길, 괴한들이 탄 차량이 그녀의 차를 가로막은 것이다. 절체절명의 순간, 지훈은 괴한들을 따돌리며 영화 같은 추격전을 벌였다. 그의 현란한 운전 실력과 침착한 판단력 덕분에 이서연은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 기사님,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후 이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저는 그저 이사님의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이사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니까요. 하지만 이서연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전 그가 보여준 모습은 평범한 운전기사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박지훈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이서연은 지훈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운전기사로 대하지 않았다. 중요한 결정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그의 의견을 구했고 지훈은 언제나 현명한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직급을 뛰어넘는 굳건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한편 지훈은 강태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명성그룹을 공격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신호였다. 지훈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금과 인맥을 동원하여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오랜 숙적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명성그룹을 둘러싼 긴장감은 극도로 팽팽해져 갔다. 박지훈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며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사명감으로 이글거렸다.
강태준의 명성그룹 장악 시도가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한 박지훈은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이서연을 그림자처럼 보호하는 동시에 강태준과 이진상의 동태를 면밀히 살폈다. 그의 정보망은 최시우와 이뮤진을 통해 더욱 넓고 깊게 확장되어 있었다. 최시우는 재계의 뒷소식에 능통했고 이뮤진은 그녀의 집안 배경을 통해 정관계의 은밀한 정보까지 접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지훈에게 결정적인 정보가 입수되었다. 서울 근교 신도시 개발 부지 중 핵심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입찰이 곧 진행될 예정이며 명성그룹과 강태준이 이끄는 현무개발이 이 입찰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 입찰은 강태준이 명성그룹의 자금줄을 끊고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어 손쉽게 인수하려는 함정이었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입찰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뒤 명성그룹이 무리하게 낙찰받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이 입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훈은 이서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입찰의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정보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이서연은 그의 분석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 쉽게 뒤집기는 어려웠다. 이진상 일파가 입찰 참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기사님 말씀은 알겠지만 이미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제가 독단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이진상 부사장 쪽의 반발이 너무 거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을 따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강태준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거나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단순히 입찰을 막는 것을 넘어 이 기회를 역이용하여 강태준에게 타격을 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입찰 당일 현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명성그룹에서는 이서연과 이진상이 직접 참석했고 현무개발 측에서는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은 이서연의 운전기사 자격으로 동행하여 멀리서나마 강태준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강태준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은 여전했다. 그를 보는 순간 지훈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분노와 증오가 화산처럼 들끓어올랐다. 전생에서 자신을 옥상에서 밀어버리던 그의 비웃음, 절망 속에서 추락하던 순간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주먹이 절로 쥐어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입찰은 예상대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현무개발은 공격적으로 입찰가를 높여나갔고 이진상은 강태준의 의도대로 거기에 휘말려 무리하게 경쟁을 이어갔다. 이서연은 지훈의 경고를 떠올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최시우가 이끄는 대룡건설이 갑자기 입찰에 뛰어든 것이다. 대룡건설은 현무개발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단숨에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강태준과 이진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것은 지훈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최시우에게 미리 정보를 흘려 대룡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했고 동시에 자신이 비밀리에 운용하던 투자 자금을 대룡건설에 지원하여 입찰 경쟁력을 높여주었던 것이다. 강태준은 예상치 못한 대룡건설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더욱 공격적으로 입찰가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땅을 반드시 손에 넣어 명성그룹을 무너뜨리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힌 듯했다. 입찰가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치솟았고 현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결국 입찰은 대룡건설의 승리로 돌아갔다. 강태준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실패하자 분을 사귀지 못하는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서연과 최시우를 쏘아보더니 이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진상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계획이 틀어지자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서연은 비록 명성그룹이 입찰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한 듯한 박지훈의 능력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박 기사님, 혹시 이번 일도 기사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대룡건설이 워낙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강태준을 직접 마주한 후 그의 내면은 복수심으로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훈은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강태준과의 첫 번째 간접적인 충돌은 성공적이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명성그룹을 공격해올 것이 분명했다. 며칠 뒤 예상대로 강태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 명성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서연에 대한 인신공격성 루머까지 유포하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동시에 주식시장에서는 명성그룹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공매도 공격이 거세졌다. 이서연은 연일 터져나오는 악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힘겨워했다. 회사 내에서도 이진상 일파는 이 모든 것이 이서연의 무능함 때문이라며 그녀를 공격했다. 지훈은 이서연을 돕기 위해 다시 한번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 그는 이뮤진을 통해 루머의 근원지를 추적하고 반박 기사를 내보내도록 조치했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명성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며 주가 방어에 나섰다. 그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자 하락하던 주가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돕는 거대한 힘이 존재함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에 박지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박 기사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왜 이렇게까지 저를, 그리고 명성그룹을 돕는 건가요? 어느 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이서연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과거에 명성그룹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했었고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회사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힘을 보태고 싶어졌나 봅니다. 그의 말은 절반은 진실이었고 절반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이서연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계획이 연이어 차질을 빚자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이서연과 그녀를 돕는 미지의 세력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며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이진상을 통해 명성그룹의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리려 했고 동시에 명성그룹의 핵심 협력업체들을 압박하여 거래를 끊도록 종용했다. 명성그룹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내부에서는 정보 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았고 외부에서는 협력업체들의 연쇄적인 계약 파기 통보가 날아들었다. 이서연은 밤낮 없이 사태 수습에 매달렸지만 거대한 파도 앞에서 홀로 버티는 작은 돛담배와 같았다. 지훈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 강태준과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했다. 그것은 바로 강태준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현무개발에 대한 역공이었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대결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타오르며 결전의 순간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몰락 이후 박지훈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복수의 칼날을 거둔 그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가 최시우, 임유진과 함께 설립한 투자회사 미래인사이트 캐피탈은 빠르게 성장하며 재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훈의 예리한 안목과 과감한 투자 결정, 최시우의 폭넓은 인맥과 사업 수완, 그리고 임유진의 냉철한 분석력과 자금 조달 능력은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었다. 미래인사이트 캐피탈은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도록 돕는 인큐베이터 역할까지 수행했다. 그들의 투자는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었다. 은하와 민서는 지훈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은하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지훈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사업을 응원했다. 그녀는 가정의 안정을 책임지며 지훈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직관으로 지훈에게 사업적인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민서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늘 그의 곁을 따랐다. 지훈은 바쁜 와중에도 민서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갔다. 그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넓은 정원과 수영장까지 갖춘 대저택이었다. 과거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었지만 그는 결코 과거를 잊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의 어려움이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생각으로 늘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느 날 지훈의 새집에서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이서연, 김민준 부부, 그리고 최시우와 임유진 등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된 자리였다. 모두들 지난날의 역경을 함께 헤쳐나온 동지들이었기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편안했다. 박 대표님, 아니 이제는 형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형님 덕분에 명성그룹도 안정을 되찾았고 저 역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서연이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축배를 제의했다. 그녀는 명성그룹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고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실종된 이 회장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녀의 능력은 뛰어났다. 서연 씨가 워낙 능력이 출중하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명성그룹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훈은 겸손하게 화답했다. 그의 시선은 따뜻함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최시우는 특유의 유쾌함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야, 우리 박 대표님 덕분에 요즘 살맛 납니다. 투자하는 족족 대박이니. 이거 뭐 돈 세다가 날 새겠어요. 다음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아이템을 발굴해 오실지 기대됩니다. 형님, 임유진 역시 잔잔한 미소와 함께 지훈에게 존경심을 표했다. 박 대표님의 해안은 정말 놀랍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인사이트 캐피탈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해 보였다. 과거의 악몽은 사라지고 밝은 미래만이 펼쳐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훈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작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강태준은 몰락했지만 그가 속했던 거대한 악의 세력, 청룡회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전생에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단순히 강태준 개인의 악행만은 아니었을 터였다.
그의 불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다가왔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지우는 정체불명의 차량으로부터 위협적인 추격을 받았다. 과거 이서연이 겪었던 일과 유사한 상황이었다. 지우는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아무래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우는 최시우와 이뮤진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렸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설마 강태준의 잔당들인가 아니면 청룡회, 최시우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뮤진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청룡회라면 보통 골치 아픈 상대가 아닐 텐데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어쩌면 강태준은 그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수도 있었다. 당분간 몸조심해야겠군. 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 오히려 이 기회에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뿌리 뽑을 기회로 삼아야지. 지훈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복수심에 사로잡힌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과 동료, 그리고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을 가진 리더였다. 며칠 뒤, 지훈은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진실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금능 진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 그곳에서 답을 찾아라 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금능. 지훈은 그 지명을 듣는 순간 전생의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강태준이 마지막 순간에 언급했던 그곳. 어쩌면 모든 악연의 시작점이자 청룡회의 봉어지일지도 모르는 곳이었다. 아무래도 금능으로 떠나야 할 것 같군. 지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아내 은혜에게 말했다. 은하는 그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결의를 읽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조심해야 해요. 여보, 무슨 일이 있든 당신 곁에는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지우는 은하를 끌어안았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뜨거운 의지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거대한 어둠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는 피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험난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하루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박지훈의 새로운 지평선을 비추는 듯했다. 그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차에 다음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언젠가 모든 어둠이 걷히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그날까지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터였다.